자, 그 다음에 금리의 기능. 자, 금리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금의 수급,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리고 자금의 배분 기능, 경기 조절 기능, 이 세 가지 기능 하는데, 먼저 자금의 수급 조절 기능은 여러분들 그 수요가 너무 많어. 여러분들 떡볶이를 사 먹고자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럼 당연히 떡볶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담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금 수요를 줄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 자, 금리가 하락하면 좀 반대겠죠, 여러분들. 자, 자금 배분 기능은 이 돈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많은 어떤 대가를 주는 사람한테 돈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배분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누구 빌려준대. 나한테 이자로 5% 준다는 사람하고 10% 준다는 사람하고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투자처가 10%가 높은 거죠.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경기 조절 기능. 자,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그 경기에 따라서 이 금리를 조정하는데, 만약에 자, 경기가 지금 과열돼 있어. 그러면 이 불을 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그 돈을 빌린 대가에 대해서 대가가 커지기 때문에 자, 투자 감소하고 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해서 경기가 과열이 진정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금리 기능은 자금 수급 기능이 있고 조절 기능, 자금 배분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결정 요인. 우선은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여러분들 그거 쓰는 대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사람들이 떡볶이 파는 사람보다 떡볶이 먹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떡볶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 수준에 따라서 경제 호황될 때는 너도 나도 지금 막 투자를 막 늘린단 말이에요. 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왜? 돈이 귀해져. 그럼 그 귀한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대가가 비싸지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는 사업하던 사람도 다 접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따라서 자, 통화당국은 통화량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 정책금리 조정, 직접적인 금리 규제 등을 통해서 금리에 직간접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요. 자,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돈 빌려준 입장에서 뭐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100만 원 빌려줘도 최소한 이거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 높은 금리 요구하고 결국은 명목 이자를 상승한다는 거. 자, 우리나라의 금리 체제 및 편제 방법이 있는데, 자, 단기 금리는 여러분 콜금리하고 CD 금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자, 그래서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고, CD 금리는 금융처협회가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2차례 시중은행 CD 발행물에 대한 거래 수익률 또는 호가 수익률 통보받아서 자, 하루에 2차례 CD 최종 호가 수익률을 공시하는데, 이게 바로 CD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CD 금리. 자, 채권 금리. 자, 장기 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 이거 유통 수익률이 가리키고, 그리고 단기 금리에 왜냐면 기간 프리미엄, 왜냐면 기간이 오래될수록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에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가 채권 금리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1년짜리 정기예금과 3년짜리 정기예금 중에 3년짜리 금리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자, 불확실성, 다시 말하면 어떤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뭐 가격 변동 위험성 그런 거에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비싼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여수진 금리. 자, 한국은행이 평균적인 여수진 금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게 바로 금융의 여수진 금리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픽스.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거죠. 코픽스라는 거는 우리가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의 약자인데, 요건 뭐냐? 국내 8개 은행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시중은행은 6개,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뭐 SC제일은행, 그 다음에 뭐 또 한국시티은행 이런 6개하고 특수은행인 농협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한 자금 조달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가 코픽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코픽스는 꼭 기억하세요. 특히 8개 은행, 6개 시중은행 플러스 2개 특수은행이 있다는 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은 여러분 특수은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규제 현황. 현재 여수진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다만 은행의 당좌예금은 제외하고 자유화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의 금리 상환 연 24% 제한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2018년 2월 개정상이고 최근에 뭐 좀 됐죠. 2021년 7월에 자, 요 2번에 대한 어떤 금리 상한을 20% 변경됐습니다. 요거는 아마 교재 안 나올 건데 현재 실무적으로 20%가 최상한선이라는 거. 반면에 개인 간 무등록 대법자는 금리 상한이 25%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20%, 25%, 24%, 그다음에 당좌예금 제외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